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의 정윤섭 대표입니다. 3강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팀원 모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다면은 팀원을 어디서 찾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팀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온라인 기반으로 팀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지는데요. 먼저 오프라인 기반으로 팀원을 찾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인 기반으로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대학교 동창, 전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인 기반으로 처음에 팀원을 찾아보실 텐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문과 출신이라든지 개발 관련된 출신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팀원을 찾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아이템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관련된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은 반려동물 관련된 네트워킹 파티라든지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는 파티를 가보게 되겠죠. 이처럼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라든지 스타트업 단계에 맞는 그런 네트워킹 파티를 가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해커톤 대회라고 무박 2일이라든지 무박 3일 동안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특정 아이디어나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단기간에 팀빌딩을 해서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팀원을 찾는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해커톤 대회 말고도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뽑고 싶어하는 그런 개발자들이라든지 디자이너들이 주로 듣는 교육 세미나 같은 데에 가가지고 그런 개발자들이나 디자인 또는 기획자, 마케터 이런 분들을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팀원들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용 페스티벌이나 팀빌딩 네트워킹 행사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팀이 빌딩이 되고 난 다음에 가시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기반에서는 총 5가지의 사례들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온라인 기반으로는 어떻게 팀원들을 찾을 수 있거나 팀원들에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우리 팀을 소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빌딩 관련된 서비스들이나 플랫폼인데요. 비긴메이트처럼 아이디어를 올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원을 모집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곳에 첫 번째로 트라이를 해보실 테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NS일 겁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관련된 네트워킹들이 있는 SNS 채널들에서 찾아볼 텐데요.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직종에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개발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개발자 포럼, 개발자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 주로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마케터들이 주로 쓰는 커뮤니티, 마케터들이 주로 쓰는 통합 포털 이런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여러분들의 팀을 소개하면서 팀 빌딩에 대한 소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채용 사이트일 텐데요. 일단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 일단 필요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라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우리 회사가 법인 설립을 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채용 사이트를 이용할지 말지가 결정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외주 개발 사이트, 프리랜서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사이트일 텐데 그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분과 함께 외주 개발 프로젝트를 의뢰하면서 혹시 우리 팀에 합류하시면 어떠실지 이런 의사를 물어보면서 팀 빌딩에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총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총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으로 먼저 트라이를 해볼지 온라인으로 트라이를 해볼지 이런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팀빌딩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팀빌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MVP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투자의 취에 성공한 다음에 팀빌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할 때부터
팀원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거나 시작할 때부터 팀원을 찾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팀원을 찾으면서 설득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팀원을 설득하고 팀원을 모집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하고자 하는 팀원들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완점을 점점 찾으면서 비즈니스를 디벨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팀원들이랑 함께 했을 경우에는 팀원들의 이해도가 이 아이템이라든지 대표님 혹은 키맨 혹은 공동창업자들 간에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으실 거고요. 그리고 함께 하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디벨롭할지, 어느 시기에 투자를 받을지, 어떻게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면서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투자 유치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팀 빌딩을 하고 사업에 트라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팀 빌딩을 했을 때 사람 우선이 되어야 될까? 뭐 업무 우선이 되어야 될까? 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제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우선이라고 하면은 함께하고 있는 공동창업자들 간에 혹은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 간에 뭐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맞아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혹은 업무 우선, 기술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빨리 만들 수 있는 경력자 기반으로 좀 더 뽑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뭐 M&A 단계를 뭔가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업무 우선적으로 MVP를 빨리 만들고 시장 검증을 통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M&A 가능성을 좀 더 볼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업종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도 우선적이겠지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팀원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현재 업무 우선으로 가야 되는지 사람 우선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플랜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방법으로 팀빌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컴퍼니 빌딩, 즉 공동창업입니다. 공동창업자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의 팀에 합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빌딩이라고 해서 시제품 단계에 대한 검증, 뭐 예를 들어서 사이드 잡이라든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여러분들의 팀에 합류한다거나 혹은 공모전이나 해코톤, 단발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함께 공동 창업을 간다거나 뭐 채용 단계로 간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빌딩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뭐 법인 기업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으신데 뭐 1인 창업으로 시작하시면서 뭐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법인 설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 사업자도 좋고 법인 설립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은 저는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일단 빨리 좋은 사람들과 시작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되도록이면은 법인 설립을 통해서 지분이라든지 스톡옵션 이런 함께하는 공동창업자들과 지분이나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 설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받기 직전까지는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뭐 10만 원짜리 법인이나 1000만 원짜리 법인이나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그 처음 자본금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합류했을 때 풀타임으로 합류하시는 경우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합류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키맨이고 풀타임으로 트라이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시면 풀타임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키맨이라든지 공동창업자 자체적으로도 혹은 공동창업팀 자체적으로도 사이드 잡이나 파트타임 잡으로 합류하고 현재 진행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빌딩을 시작하실 때 파트타임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하실지 혹은 풀타임으로 올인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축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팀을 어떻게 만날지, 팀을 어떻게 뽑을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뤄왔는데요. 그렇다면은 팀원 모집글을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PR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비즈니스나 우리 팀을 공감하고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팀 소개가 첫 번째에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팀 소개를 하면서
비즈니스는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는 팀의 비전, 그리고 팀의 미션, 그리고 팀의 최종 목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표자의 소개, 그리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나 팀원이 있을 경우에는 팀원들의 소개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팀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 단계더라도 회사의 연역을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의 프로젝트가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어떤 멘토링을 받았고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합격했고 어떤 공모전을 나갔는지, 이런 사전에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합류할 팀원들에게 그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집 직군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자를 뽑고 있는지, 디자이너를 뽑고 있는지, 마케터를 뽑고 있는지, 기획자를 뽑고 있는지, 이런 세부 내용들을 작성하시는 란인데요. 팀에서 이 직군별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그리고 팀에서 필요한 직군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 업무는 어떤 거를 주로 하는지, 그리고 지원 자격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셨다면 넣으면 좋을 부분을 저희가 따로 정리했는데, 팀원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팀원들이랑 했던 활동 이미지, 그리고 회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공간이 어딘지, 이런 내용도 솔직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 현재는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카페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만나는, 우리가 사무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회사의 약도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팀빌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주로 팀원들의 구성원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지점이 어디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혹은 인천시다, 혹은 대전시다, 이런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체계라든지 향후 우리 팀이 어떻게 성장했을 때 어떻게 성과를 분배하겠다, 그리고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준비되신 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준비가 현재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차차 준비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예시 글인데요. 이거는 비긴메이트에서 실제 모집 글을 올려서 했던 사례들이고, 이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것도 이것보다 더 좋게 작성하시고 더 좋은 팀원들을 많이 모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팀빌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 그리고 지원자 확인, 혹은 지원자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인터뷰 요청을 하는 면접 안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인터뷰를 한 번 보실 수도 있고 2번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그 다음에 팀빌딩 혹은 채용으로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팀빌딩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오셨던 분들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이렇게 트라이해서 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은 1달에서 3달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대학교에서 현장 실습으로 1달 내지 2달 사이에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계약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계약직으로 트라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턴처럼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합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파견직으로 합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규직 플러스 등기 이사라든지 혹은 주주간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팀빌딩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요. 이 중에서 스톡옵션과 지분을 주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그리고 등기이사,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팀빌딩을 처음에 하실 때 작성해야 되는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은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그리고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그리고 퇴사자들한테 받을 때는 사직서, 이런 것들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의 단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스톡옵션 계약서, 지분 계약서, 동업 계약서, 그리고 회사 내규를 여러분들이 계약서는 아니지만은 작성하셔야 될 수도 있고, 취업 규칙을 작성하셔야 될 수도 있고, 인센티브 계약서, 그리고 월차, 연차, 휴가, 기한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사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팀 빌딩에 성공해서 오래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팀원들이 와야 가지고 퇴사자들이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제가 퇴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30일 이전에 퇴사자가 내가 이때쯤에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 혹은 공동창업자 혹은 경영진에서 퇴사자 면담을 하게 됩니다. 퇴사자 면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분이 재근무가 가능한지 혹은 사직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의사로 단락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와 함께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퇴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도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퇴직 절차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셔야 되고, 퇴직하시는 그런 팀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 팀원 모집 글도 또 다시 작성하셔야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퇴직 및 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강에서는 성공하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팀원 모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4강에서는 스타트업 팀의 목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